있는데 그걸 못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하시나요? 그러면 바로 주문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대표하신 이성님이 그 부분 한번 주시면은 더 부족한 거 있으면은. 네, 말씀하시죠. 제 식당도 입주민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라에서 이제 자료들을 올려주시잖아요. 일단 동료분께서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우리 관리를 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항목항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빨간 글씨를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답변 왔던 것도 올라왔다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읽었을 때, 그러니까 동대표님들도 잠깐만 깨겠습니다. 한때 의견했을 때도 그 반대표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그런 이야기들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문제점들만 지금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관리소장님의 그런 뭔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관리라는 뭐 아시는 분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기만 하면 저도 바꿔야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동대표님들이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 같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이 확실히 된 건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하시는 동대표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맞는데. 네, 그때 뭐 결과가 나와 있지만 찬성이 10분이었고 반대가 있었죠. 네. 그게 법적 효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성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하나 항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목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타당한 거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어느 한 분의 그런 의견인 건지 그게 확인이 되냐는 거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짧게 아니 지금 우리들 모두가 궁금한 게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동 대표님은 대표님들 다 안 하시려고 했는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인데 딱 2번, 3번 이 동대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 10분이 이 회사를 해지를 해야 된다, 관리소장 내보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갑시다. 네, 찬성하는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찬성하신 분 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죠.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민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찬성한 분 중에서 10분이 찬성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상주님, 한민수님이 발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시는 마시고요. 10분이 홍대표 2번 해보셨는데 그동안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을 때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 관리, 우리 관리가 4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분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너무 평온했었는데 근데 이분들을 내보내고 동무의 그 글 보셨어요? 아프시노? 그러면 주민님 잠시만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회장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게 발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게는 이제 입주민님들이 고민하고 고생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하고 우리 여기 대표님들이 같이 앉아있는 고민거리하고 결국 가다 보면 같은 데서 만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약간 다른 건데 다름은 다름인데 그 틀렸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갖는데 아파트를 위하고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데서 왔으니까 각기 여기 계신 분들은 동대표님들이 각 동에서 그래도 인정하고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너희들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파악하고 그걸 갖다 그런 중대한 일을 결정했냐 그 부분도 높아신 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저 자신은
저도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여기에 뭐 폐쇄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6년을 이 부분에 공청회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폐지 요건도 올리고 할 때는 많은 고민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동대표님들을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바가 있고 하니 그때는 그 나름대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판단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오늘 회장님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중간에 서셔가지고 지혜롭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우리 관리에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방법을 또 갖다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민의 뜻에 의해서 개인 사견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최소의 주민들의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내만 같지 않고 좀 불편하시고 한 거 있더라도 우리 쪽 동대표님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잠시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후에 정말로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 동대표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과물도 어떤 거 하나 숨긴 거 없이 주민들을 바라보고서 하는 결정이니까 오늘 좀 많은 그 질문도 있고 의문사항도 있겠지만 회장님이 좀 진행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죄송한데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관리사무소 해지되는 내용 중에 아파트너에 게시된 거 보면은 관리규약 업무방해 금지,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좀 핀트 있게 봐서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입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어느 법을 보게 되면요, 입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은 그 당사자의 고의 중과실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우리 관리가 들어오고 나서 고의 중과실로 입주민한테 피해를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라리 동호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전 사태 나가지고 12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12시간 동안 정전 났을 때 대처 자체가 미흡했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보험 처리는 됐겠지만 그게 고의 중과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관리 들어오고 나서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끼쳤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뭐였냐면은,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장의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역시 포커스로 봤는데, 직권남용의 개념이 이게 상대방을 어찌 보면 되게 상대성이겠죠. 내 눈에 봤을 때 저 사람 직권남용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부분 이제 관리소장도 상기 입대위에서 회의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약간 수동적인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입대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관리소장님은 그걸 올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직권남용이라는 게 과연 이제 성사가 되나? 라는 게 의문이 생겼어요.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동호개발을 자꾸 거론해서 좀 짜증나게 말하면서도 좀 제가 좀 짜증나게 하는데, 동호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민한테 심장이 먹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직권남용이에요. 어디 감히, 그분 입장에서는 직장이잖아요. 그죠? 직장인데 그 직장을 다니시는 사람이 입주민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찌 보면 직권이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 관리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기타 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업무를 하다가 정리를 좀 있거든요. 저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예, 제 의견은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악원 중에 아닌데, 예, 잠깐만 듣고 저도 다시 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의결주문사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규약 14조 업무방해 금지 내용을 보면 부당 간섭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 또 관리 소장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부당하게 할 수 없음이 14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지적하셨던 7번이 될 텐데요. 직접 관리소장이 보고를 받는데 중간에 있는 그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다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관리소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가 쓰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관리규약 제14조 업무방해 금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적한 것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된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표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각자들 판단을 하시고 과거 했던 그 의결이 과연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또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걸 판단해서 거수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의결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결 주부상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보다 좀 첨언을 좀 해서요. 안건사 관리주체 운영의 관리권에 대해 관리규약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위반으로 의견한 내용은 원천 무효이다. 이거를 주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3명이고요. 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민들만 백도로 들어요. 네, 조용히 네, 찬성세 반대. 사이에도 시끄럽게 생겼는데. 아니 이때는 얼마만큼 안 했는데 아니 그때는 동호회 할때 찬성 3분, 반대 8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정우는요. 네, 직장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네. 시켰는데. 저기 소란을 피우시면 퇴청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조용을 좀. 네, 의견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만하시고. 그래 잘라 이때 분들 하신 거죠? 네, 분명히 네, 분명히 우리 자, 소란을 피우시면 퇴청시키겠습니다. 분명히 그것만 알아도 저희가 돈 냅니다. 저는 안 냅니다. 네. 다음 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금지 및 부동산 가두리 행위 금전 건인데요. 이거 제한 적용 안 했죠. 죄송합니다. 조경업체 선정 관련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조경업체 관련 선정권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거 제한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관리소장입니다. 안건 2번 조경유탁관리업체 선정 관련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결주문 조경유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과 관련하여 안건을 제출하오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 주문 요청드립니다. 제안이 조경유탁업체 위탁기간 만료가 5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주요 내용 기존 사업자의 계속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수유 계약을 할 건지 또는 신규 입찰을 할 건지 여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찰을 할 경우에 일반 경쟁으로 할 건지 적격 심사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의 자료 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3번 입찰서 제출 방법을 직접 제출할 건지 또 전자 입찰을 할 건지, 4번에 입찰 공고문, 판축 내역서, 적격 심사제, 세부 평가표를 뒤에 자료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4번의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은 현재 월 용역비가 부가세 별도로 906만원으로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는 참고로 주식회사 참선 환경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적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작년에 했던 입찰 공고문이 조금 미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 대표님들 임원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이사님이나 뭐 기술이사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영역의 범위, 적용의 예를 들어서 범위, 그 다음에 뭐 전정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은 그것을 현장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만이 나중에 민원이나 그 다음에 적정한 입찰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공고문에 보시면은 그 날짜 같은 거 이게 최소 10일 전에 입찰 공고문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K아파트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설도 또 5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은 대표님들이 현장 설명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주요 내용에 대해서 1, 2, 3, 4번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1번이 돼야만이 2번이 되고 2번이 돼야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상 안건 2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한 1, 2 순서를 어디에서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주요 내용에 지금 현재 업체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 할 건지, 그럼 수의계약 한다면은 다음에 회의에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10분의 1 이상이 반대가 없을 경우에 입대위에서 논의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업체에서 제시한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대위에서 최저가로 하든지 적격으로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 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적용에 담당했던 그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설과 지금 전체적인 단지의 적용 관리는 시설과장이 하고요. 업무의 전반적인 총괄은 제가 내용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설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재 적용업체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첨부된 그런 그게 있습니까? 평가표가?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할 건지 입찰할 건지 정해져야만이 우리 직원이 평가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 정도밖에 현재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걸 봤을 때, 그런데 입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계약의 계약 기간이 5월 며칠입니까? 5월 31일입니다. 5월 30일이면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 6년, 7년 차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가 좀 조경 쪽은 거진 4월, 5월에 어찌 보면 풀도 많이 나고 막 이러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이 업체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제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늘 빠뜨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업체에서 일단은 어느 업체인지 어떤 가격,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는데 먼저 이 입찰을 하기 전에 5월 30일이라면 그 이전의 업무로서 이들이 잡초 제거나 이게 4, 5월에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네.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네. 제가 3기 때도 환경이사를 했었어서 조금 업무 연계성을 알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조경업체를 입찰을 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계약 도래가 이제 돌아오는 5월 31일로 1년 계약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저희 계약을 할 때는 원래 이제 파3가 제외된 상태였다고 해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작년 그 1년 계약을 할 때 파3를 넣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방치되었던 파3 쪽에 그런 연산을 망가뜨리는 그런 유해한 식물이라든가 그런 잼지, 잔디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입주민분들께서 좀 잘 모르셔서 이제 그 참솔 조경에 대한 좀 불만사항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럼 파3를 죽여놓은 업체를 왜 또 이제 했느냐 이런 말씀 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1년 계약을 하던 시점에 이미 이제 그 전 계약에서 그 잡초 제거, 이런 예초 이런 게 다 이미 계약한 횟수에서 이미 다 차감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총무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정도에 원래는 잡초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 업체랑 다시 하면서 이 업체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1년 계약을 할 때 예초, 제초가 각 3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제초와 예초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6월 달에 계약상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해야 맞지만, 이게 저희가 연계됐던,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좀 땡겨서 이제 계약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인 그 5월 달에 다급하게 5월 초에
제초와 예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장마 이전에 그때 한 번 했고요. 그때가 2회차였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쯤 이전에 해서 9월 달에 해서 3회차를 다 지금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대로 정상대로라면 원래 4월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관리소에 한번 드려서 지금 다른 시급한 것들이 많지만 만약에 이제 업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입주민들께서 아파트너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경관리사를 뭐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뭐 직접 관리겠죠. 그런 거 결정을 좀 빨리 해서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조경업체 전반적인 계약을 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저희 파스리만 제외가 되어 있고 지금 전체 소나무 전정 작업을 저희 여기 입주하고 나서 처음으로 6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가 되게 파릇파릇 예쁘잖아요. 근데 그 장송만 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루스로 계약을 추가로 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350주만 되어 있어요. 근데 326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350주라는 구루가 여기 파3가 제외된 나머지 여기 단지 4건만 한 거라 요번에 이제 이 입찰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든가 해서 지금 이 파3 쪽에 있는 소나무는 한번 전정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번 몇 그루 정도 됩니다. 그게 대략 한 150주에서 140주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건 아니네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보시면 지금 그쪽이 너무 전지가 6년 이상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 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무겁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빨리 챙기셔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 비용 예전에 이 아파트라도 지금 용역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수시로 올라오더라고 이게 그것도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걱정이 아니 이게 수시로 올라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나도 스트레스였어요. 이거 뭐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여기 단지 내 그 조경 그 사업원 거 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저 제초 전지 그다음 뭐 식재, 시비 골프장 그렇게 전체 그 조경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발전이 한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사업을 별도로 발전하지 말고 지금 조경업체 선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관리업체에서 조경하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 쭉 들어왔으니까 계약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만약 소나무에 뭐 약주를 한다 그러면 약되는데 얼마, 예초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를 조경사에서 이걸 놔줘야 그 업체가 이걸 관리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지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조경체 선정을 해달라. 소유예산도 몰라. 이걸 수익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소장님은 작년에 이 조경업체에 대해서 계약한 게 있잖아요. 뭐 단계로든 그다음에 풀백이라든 그런 사업을 전부 업체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걸 가지고 여기다 상정을 시켜줘야 대표님들이 오고 아 이거 너무 과다하다 아니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를 업체 선정을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업체 선정하려는 거 할 때는 만약에 소액 이러는데 인원이 몇 명에서 소요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소나무 도사된 거를 약장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 다음에 가을은 또 비료 주잖아요. 비료 주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 예산 전부 조경에다 집어넣이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단지 들어가는데 조경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별도로 갈 적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안건 제안을 해드린 것은 우리 환경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관리규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관리계약을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선정을 할 때 이 자료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건을 제안 드리는 것은 60일 이전에 여기 규약이 이제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업체를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안건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저는 수의계약은 얘기라 수의계약은 뭐 50만 원 이상이 허위금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경쟁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적격을 할 건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이거를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황경 이사님이 여지껏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니 상황이 어때서 지금 예전 업체를 써야 되는 거를 지금 설명해 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신 게 저기 백상규 대표님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아니 그 소장님 아니 드리는 게 소장님은 지금 아니 여기 보면 아까 수익계약 하든지 전자입찰 하든지 이게 지금 올해 남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그리고 지금 왔다 우리 아니 우리 대표님 말씀은 제가 시간이 이제 6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말고 이 경제세에서 대표님들이 정확히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제 아파트를 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다,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관리소장이 아무리 좋은 안건을 올려도 대표님들이 이게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솔직하니 관리 주체를 지금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러한 것을 입찰을 할 건지 최저가를 할 건지 적격으로 할 건지를 정해가지고 진짜 뭐 관리이사님도 있고 뭐 기술이사님도 있고 이게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 대표님들이. 그러면 대표님들이 지금 관리소에서 아무리 결정을 주라해도 안 줍니다 이제.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거를 의결을 해달라 하기 전에 지금 주민들께서 이 조경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작년에 계약했을 때부터 올해 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근데 지금 백삼동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고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안건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900만 원보다 1,500, 2,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얘기하신 건데 그거에다가 제가 뭐 핑계지만은 저는 그 작년에 입찰을 제가 안 받잖아요. 제가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 한 입찰 내용은 황경 시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입찰이 진행됐는지. 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황경 이사님이 여지껏 말씀을 작년에 했던 게 하셨잖아요. 니즈를 하니까 제가 수익계약을 안 한 거고 입찰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우리 대표님들이나 임원들이 진짜 관리비를 절감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님들이 거기서 좋은 안건을 주시면은 그것을 입찰로 할 건지 뭐 그렇게 정해진다 이거죠.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여기서 회의를 해서 그런 안건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때가 있는 이유가 그건데요. 지금은 다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조경하면 5,000원 때는 아니 지금 그걸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보다도 지금 환경이사님이 이 부분을 전문가 쪽에 담당이고 하시니까 우리 환경이사님 말씀 마무리 듣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마무리 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계약 그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규약에 의하면 이제 저희가 뭐 수의 계약을 해서 이분들하고 더 연장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도 뭐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정도면은 보통은 했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대표님들의 입장으로서 보셔서 잘 되는지를 보시고 수의 계약으로 할 건지 신규 입찰을 볼 건지 아니면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파트너에 보면 만약에 이제 관리 주체를 저희가 믿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한다라고 하면 그 조경관리사 분을 한 2분 정도 상주를 시키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전지면 전지 그리고 이제 예초할 때 알바생 분들 뭐 좀 더 이렇게 따로 해서 그런 작업들을 껌껌이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고정적으로 어떤 분들 어떤 이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월 용역비가 상당히 좀 많이 906만 원 정도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겨울 이런 때는 크게 이제 월동 준비를 좀 하고 나면은 크게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1월, 2월에도 부산물 치우시는 거 외에는 크게 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평타로 쳐서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조경관리사분을 상주를 시켜서 간단한 전지 같은 건 그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안 되는 건 업체한테 개별적으로 좀 따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계약 입찰을 가서 하는 것도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뭐 일주일이든 얼마든 그분들이 알아서 요령껏 스케줄을 잡으셔서 이런 잡초 제거 부분도 이렇게 수시로 그분들이 좀 상주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짧지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그게 또 굉장히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제 관리 주체에서 부분들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 장점 부분이 잘 운용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또 이제 돈만 이중으로 들고 골치가 아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끝다 보니까 이 지금 중간에 딱 끊겨서